딱 가면은 나는 이게 수사가 그냥 가속이 붙는 게 이제 다 불어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대통령실 그 중에서도 대통령 쪽으로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김기현 사령관이 그 내부 서신에서 그랬잖아요. 어차피 한쪽은 무조건 진다. 해병대가 물론 제일 타격을 받겠지만 뭐 내가 여기서 그냥 방파제가 되겠지만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는 다 불어버리겠다. 아니 내가 보니까 그러면 딱 부러운 거야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 좀 정리해가지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김기환 사령관은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죠. 자, 이분은 불수도 있다. 총선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고. 자, 그럼 임성근 사관장이 이슈의 중심에서 본인이 살려고 본인이 과실치사 혐의를 벗어내느냐 못 벗어내느냐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러면 전화를 했느냐. 요것은 또 미스테리한 거고요. 그거의 마지막 남은 종착역이. 그렇죠. 종착역이면 누군가 나오겠죠.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인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총선을 보고는, 야, 빨리 우리가 이실 짓고 해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걸로 가자는 해병대 내부의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죽기 전에 유언장 같으라니까. 예. 이 문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식의 말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동안 방파제로 나는 지키려고 힘들었고 못할 말이 많았다.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니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긴 한데 1월 달인가에 김기현 사령관 사무실 압수수색했잖아요. 압수수색했죠. 그게 요즘 거의 끝났어요. 예. 그 결과가. 아, 분석하는 거. 네. 자, 결국 김기환 사령관이 양심이 있다면 박정훈 대령이 당시에 수사단장으로 했던 것이 정당했는데 장관 또는 임성근으로부터 연락 온 것 때문에 억지로 빼줬는데 이것은 내가 군의의 명예로 봤을 때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주는 게 맞겠다 생각했던 거고. 그렇게 아니, 김계만 말이 그동안 이 건으로 해병대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예. 자기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할 말이 많다. 이 얘기는 내가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해병대 조직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그 방파제 노릇을 한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그 해병대에서 지금까지 이거 진실이 밝혀지고 뭐 하면은 외압에 뭐 질질 끌려다닌 거, 그 다음에 장관의 그 수명을 받아가지고 또 조치한 거, 한두 놈 다치는 것도 아니고 이 일파만파 되면 해병대가 거덜나게 생겼다. 지금 얘기가. 에? 그러니까 부사령관도 입 맞춰서 위증했지. 특히 그 정종범 부사령관이 내가 보기엔 결정적 위증을 했거든. 네. 실제로. 그러면 이게 지휘부가 이게 다 걸려 있고 거기에 참모 조직까지 있는데 지금 야 이게 내 혼자 사령관 그걸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지금 내가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얘기는 진실은 따로 있다는 얘기지. 자기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아니고.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최수건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진행될 것이고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국회 통과된 걸 가지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변 대표?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거부권 행사 해버립니까? 이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이 폐업력을. 이거 정확하게 이 닉슨 워터게이트하고 거의 유사한 사건인데 예. 완전히 수사방해를 해버린 거는 권력으로. 목숨 걸고 막아야죠, 이건. 이게 목숨 걸고 막아야죠. 그런다니까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거부권 당연히.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2의결을 5월 달에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까지도 합체해서 통과시켜버릴 것이다. 저는 일단은 여기 일단 국민의힘 내 반란군들부터 빨리빨리 진압하고 예. 이걸 이번 주에 손을 쓰고 5월 2일 날 이제 특검법은 100% 통과됩니다. 네. 이건 변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민주당하고 수싸움이 벌어지는 이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며칠 날 하느냐. 이거 이번 국회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그날까지는 유효해요. 그렇다고 끝나는 날 본회의 여는 법은 없거든 국회가. 30날이나 31일 날. 그때 본회의를 열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거부권으로 부결이 되는 모양을 비춰주는 게 낫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31일이 끝나면 모든 안건은 자동 폐기거든요. 네. 자동 폐기게 되면 22대 국회 재발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냥 이어지니까
공백 없이 바로 22대에서 이제 개원이 이제 어느 시점인가 되니까 그때 가서 할 거냐 아니면 5월의 말이라도 본회의를 우격 따짐으로 열어서 하느냐 이런 수싸움이에요. 이게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요거라고.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 내 참패해서 민심 수습도 해야 하지만 최수건 상병 특별법 때문에 더욱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맞짱을 떴던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를 굳이 대통령은 당사자 동의도 정확하게 받지 않고 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최수건 상병 문제가 아니라 양평 게이트가 더 큰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양평 게이트 문제는 이번에 그러면은 국회가 22대 개원되면 당연히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변 대표? 재발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건 이미 거부권에서 끝났죠. 아닌가요? 아직 그건 특검? 아니, 아직 안 그건 올라가? 무조건 특검은 22대에서 아, 할 그럼 거예요. 했고 양평은 예. 특검 어떻게 됐죠, 양평은? 아니, 특검 안 그때 올라가진 않았나?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아, 그러면 뭐 다음 기회 때 분명히 올라가겠죠. 예. 다시 재발이 하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디올백은 뭐 뇌물이냐 아니냐,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은 어떤 물건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니까 자극은 좀 되긴 하지만 영부인으로서 그게 받아도 돼? 안 돼? 그 말이 돼? 왜 이렇게 했어? 이제 이런 것이고 실제로 양평게이트 문제나 최수건 상병과 같은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원희룡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비서장으로 앉히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당에서 다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도 할 마음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완전 오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전혀 예측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스스로 돌파할 수 있다고 착오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이런 엄중한 정치적 상황에서 종대님 민생 문제는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났죠. 국제유가 올라가죠. 오늘 환율이요. 1380원을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물가 통제를 못 하는데 수입되는 제품의 물가가 필연적으로 올라가는데 야 경제사령탑은 있어. 한덕수 총리 뭐해? 나라가 지금 개꼴나 있는데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선거에서 진 거는 진 것이지만 이 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아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말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정쟁의 정치의 논리가 있다 그러지만은 저는 항상 민생이 제일 크다고 봤고 막판의 해병수는 물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괜찮아요. 일리 있는 거고 방향도 맞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